안녕하세요. K-POP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에 발매된 K-POP 음반 중에서 좋은 음반 한 장만 콕 픽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K-POPing 픽 시간. 저는 하박국이고요. 네, 저는 김유나입니다. 예. 네, 꼭 그렇게 콕 집어야 되나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랄까요? 아, 3D적으로? 예. 저한테는 약간 가족 오락관적으로 다가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픽한 앨범은요. 에이티즈의 제로 피버 파트 1입니다. 난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널 찾아서 헤매다. 듣는 순간부터 저희 둘 다 이 앨범은 픽이다.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맨날 이렇게 오버하시는 거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아니 진짜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운드가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솔직히 박국님 이 이전에 에이티즈 앨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쵸? 예. 근데 있다 정도만 알아도 예. 사실 어느 정도는 이 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고 예. 에이티즈에 대해서는 최근 씬 안에서도 뭐야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전반적인 이 활동 수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직은 뭐 그에 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정말 방탄소년단 이제 초반에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호들갑 떨면서 방탄소년단이 누군데? 했던 느낌처럼 예. 뭔가 아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름아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예. 정작 머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인지도나 이해도가 좀 예. 낮은 팀 가운데 하나예요. 에이티즈는 사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팀이에요. 이제 뭐 2년이 조금 안 된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데뷔할 때는 블락비의 소속사에서 새롭게 내놓는 보이그룹이라고 해서 화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기부터도 여러 가지 좀 화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데뷔 100일 만에 북미 투어를 하게 됐었어요. 아, 그래요? 북미 예. 5개도시 투어를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좀 거의 도전 같은 형식으로 투어에 참여를 하게 되고 예. 결론적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만에 이 투어, 단일 투어만으로도 한 10여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이 공연과 음반으로 팬층을 다져간 팀이고요. 뭐 그 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발매한 이 앨범이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초동 판매 1등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냥 1등이 아니라 지금 20만 장 이상, 23만여 장의 초동 판매량을 보였는데 예.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룹이 현재 국내 안에서도 10손가락 안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또 에이티즈가 누군데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예. 대표적인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 해요. 예. 앨범 뭐 너무 좋게 들었다. 예, 예. 사운드 미쳤다. 아까 예. 얘기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앨범 자체가 되게 신선했던 게 이 앨범의 컨셉이 데뷔하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프리퀄이죠. 예, 프리퀄을 담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잘 많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뭐 이제 세계관이나 예. 서사 같은 것들이 많긴 한데 예. 뭐 그죠. 그 전의 이야기를 또 굳이 끌어와서 하는 건 아주 그쵸. 많진 않죠. 사실 연습생 때가 제일 힘들고 그와 함께 제일 그 안에 많은 열정을 품고 있을 그럴 때잖아요. 그때 감정을 끌어와 만든 앨범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했고 그런 걸 사운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반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정말 세련됐죠. 그 유나님께서 저한테 인트로 맛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진짜 이 대해서. 에이티즈가 정말 오랜만에 전 인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특별하게 뭔가 아무튼 약간 전체 요리처럼 예. 데뷔작 그 트레저 시리즈 때부터 예. 인트로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 첫 번째 트레저 시리즈 1이었던 그 데뷔작에서는 제가 그 인트로를 듣고 이건 캐리비안의 해적이다. 이거 거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물급의 인트로다. 예.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버 시리즈에 들어오면서도 예. 이 인트로 맛집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예. 개인적으로는 아주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Today.
그러니까 음반이라는 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인트로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하지만 영어죠. 예, 그래서 네, 영어입니다. 알아듣기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네. 인트로가 끝나고 첫 곡 피버가 시작되는데 드럼 소리가 툰, 두둔, 두둔 난 다음에 양쪽으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synth 사운드가 확 하는데 뚱뚱뚱뚱뚱. 오, 진짜로, 이게 세계가, 그 피버의 세계가 확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예. 옷장문을 들고 아, 가지고 맞아요. 숲에 예. 들어가도 이렇게 뭔가 숲을 탁 열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죠. 맞아요. 천천히 예. 슬로우로 예. 카메라 팔로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설레는 느낌? 예,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프로덕션 팀이 이든 씨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팀하고 같이 하고 있죠. 프로덕션 팀이 사운드 하나하나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버 같은 트랙 같은 경우는 계속 전개가 되는데 중간에 이 레게풍의 랩을 부분에서는 베이스가 그런 레게풍의 베이스가 나오다가 Every day, every night 하나 분명한 게 없는 여름밤 그 다음엔 또 전형적인 또 EDM 스타일로 바뀌는데 그런 전개들이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전개가 되고요. 스네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 스네어가 저는 최근에 들어본 스네어 중에 네. 이 피버의 스네어가 가장 좋았거든요. 가장 고급스럽나요?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네. 감성적인가요?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요즘 스네어, 요즘은 잘 안 쓰는 스네어인데 네. 되게 좀 약간 좀 8, 90년대 같은 그런 그냥 쿵쿵착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레트로 붐을 타고서 이런 스네어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되게 공간감이나 그런 소리의 톤 같은 게 스네어가 저기 있어요. 우리는 저 스네어를 향해서 지금 에이티즈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스네어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변태 같잖아요. 쿵 짝이니까 다음에 네. 나오는 게 맞잖아요. 스네어를 향해 쿵, 스네어, 쿵, 스네어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스네어를 약간 청춘과 꿈으로 형상화할 순 없을까요? 뭔가 그런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듯한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이해하고 싶네요. 스네어를 향해서 달려가는 에이티즈. 저도 전반적인 사운드 메이킹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듀서 그리고 또 곡 작업에도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든 씨와의 합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이 팀의 구축에서부터 그리고 팀의 서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예. 멤버들의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서 맞아요, 그것을 맞아요. 곡의 어떤 예. 장단점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블록처럼 완벽하게 예.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좀 예. 꼼꼼함 같은 것까지 확실히 단 한 곡만 작업을 하는 프로듀서보다는 예.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팀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그런 활동의 서사까지 함께하는 예. 프로듀서의 존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눈에 띄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좋은 결과들도 내고 있어서 이런 조합들 예. 앞으로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프로듀서와 가수 간의 호흡이 아주 좋은 음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멤버들의 특성을 프로듀서가 잘 이해를 하고 네. 곡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정말 매 곡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덕분에 앨범 내에서도 좀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에이티즈 앨범 얘기할 때 예.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단짠을 굉장히 잘하는 예. 팀이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스타일의 곡인 땡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 굿릴보이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게 정확히 드럼 베이스가 아니기는 한데 드럼 베이스 리듬 같은 게 써요. 심백한 조여매고 같이 또 없이 그러니까 앨범의 구성을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그 앨범의 구성에 맞게 멤버들을 적시적소에 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에이티즈의 음악들의 투트랙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쪽은 힙합이 좀 강조된 네. 좀 강한 트랙들이고 한쪽은 감성적인 EDM 사운드가 강조되어 있는 일렉트로팝 예, 요 맞아요. 이제 두 계열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전의 정규 앨범에서도 이게 단짠으로 가면서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흐름을 좀 징검다리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었고 예. 이번 앨범에도 제가 듣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런 감성적인 EDM 사운드를 약이라고 치고 예. 힙합이 강조된 곡을 강이라고 쳤을 때 예. 피버 약
그다음에 땡스 강, 예. 그다음에 춤을 춰 중강, 예. 인셉션 약 갔다가 굿릴보이 중강 갔다가 마지막에 원데이 에더 타임이 약이더라고요. 아, 약간 예. 강약, 중강약, 약, 중강약 이런 느낌으로 영영약 너무 리드미컬하게 그냥 예. 곡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만으로도 예. 앨범의 플로우를 만드는 게 느껴져서 예. 곡 단위의 밸런스로 앨범 예. 전체를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운드는 통일감을 주면서 예. 그냥 그 앨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좀 똑똑하게 고안이 된 앨범이라는 생각이 예.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감성적인 EDM 사운드를 간절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애특계. 예. 저는 그런 간절계 트랙들이 되게 좋은 게 이게 타이틀곡으로 땡스하고 인셉션 중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인셉션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잘 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간절 애특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윤아님께서 인트로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앨범 인트로도 그렇지만 각 곡의 인트로도 정말 맛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셉션 같은 경우는 I'm in love 하면서 이렇게 리버브가 잔뜩 걸리기 딱 킥이 딱 울리자마자 가슴이 철컹하고 아 간절해. 아 간절해. 예. 아 그러니까 킥 사운드에서 그 간절함이 느껴진다니까요. 아, 그쵸. 정말로. 네. 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감을 준 다음에 간절하다는 걸 어쨌거나 나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뻥 하고 한번 터트려야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 부분에 그 간절계를 터트리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심플하고 그렇게 과장하지 않다가 후반부에 빵 터지는 게 이게 그 전반부랑 비교가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러스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어주는 브릿지 같은 것도 되게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잘 돼 있고 진짜로 블록 쌓기 얘기하셨는데 네. 정말로 조금이라도 약간 여기서 지루할 것 같으면 다른 블록을 놓아주고 여기서 빨간색이 지겨우면 여기에 초록색을 놔주고 초록색이 지겨우면 노란색을 놔주고 뭔가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설계를 잘 했는데 곡의 구성도 설계를 잘 했는데 곡의 각 사운드까지 설계를 잘하니까 제가 반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운드에서 어떤 이 앨범이 지향하는 바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야기가 나온 어떤 간절계, 예. 애특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강조된 예. 곡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앨범의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그 청춘과 어떤 젊음의 좀 간절한 느낌? 예. 애틋한 느낌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의 그 소개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그대로 음반으로 구현됐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예. 열병으로 방황하는 소년들의 이야기. 긴긴 여름밤으로 표현된 소년들의 조바심, 떨림, 방황, 가슴 뛰던 순간들, 서툰 만큼 아름다웠던 감정과 순간들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아프고 또 가슴 뛰었던 그날들, 그날에 잠들었던 열기를 다시 깨운다.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안 좋아해요? 같은 피버라고 하더라도 네. 박진영 씨가 부르는 피버와 왜 여기서 왜 그분이 나와요? 예, 이제 10대 청춘이 부르는 피버와는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죠. 예. 정말 갑자기 이 팀이 제일 좋은 점은 프로덕션 팀 그리고 팀 멤버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한 사례가 방탄소년단이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이들의 음악도 영향을 받은 게 느껴지기는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어떤 레퍼런스 삼았다 꼭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카피캣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예.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 같고요. 근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당대에 유행하는 혹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룹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사운드나 이미지,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확실히 이제 방탄소년단이 한 3, 4년 정도 사이에 이 케이팝 시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남성 아이돌들의 일종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타이틀곡이건 수록곡이건 이런 BTS 사운드적인 부분에 예. 이제
이제 영향을 받은 곡들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에이티즈도 어떻게 보자면 그 영향 아래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계보를 만들고 있는 팀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좀 정석에 맞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색깔이나 이야기를 잘 투영해서 좀 예.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음악을 듣다 보면 해외 팬들이 또 되게 많은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BTS가 워낙에 월드스타다 보니까 그들의 음악으로 어느 정도 귀가 익숙해진 예. 해외 팬들이 좀 익숙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에이티즈도 그렇게 이미 그 BTS 팝 사운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해외 팬들의 니즈나 귀에 가장 좀 적합하게 잘 어울리는 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2인반을 들으면서 2인반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그래서 역시 팀워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듀서 그리고 멤버들 그리고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의 팀워크가 하나가 되어서 되게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무조건 팀워크가 좋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네.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계속 가기만 한다면은 저는 에이티즈가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큰 그룹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팀이 뭔가 헛다리를 짚지 않고 되게 네. 좀 자신들만의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앨범들을 들으면서도 느껴져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데뷔 때부터 지켜봐왔던 팀으로서는 좀 괜히 마음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에이티즈가 발표했던 앨범 중에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앨범이기도 해서 예. 이 이후가 또 궁금해지는 앨범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 시리즈잖아요. 예. 프리퀄로. 조금 예. 더 이상하죠? 좀 방식이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느꼈던 에이티즈보다 훨씬 더 풋풋한 시절에 에이티즈를 또 완성도 있게 만날 수 예. 있는 기획이라는 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에이티즈의 앨범 오늘 저희가 픽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하박국님 오랜만에 또 흥분하신 모습 보여줘서 굉장히 좋았어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앨범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댓글, 좋아요, 구독. 구독, 네, 언제나 네,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알림 설정까지도 네, 네. 모든 것 해주실 수 있는 거, 홍보까지도 예. 해주시면 저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콘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박국 김유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